경악을 금치 못할 이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요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번에 한 연극 배우의 폭로였습니다. 연극 배우 송원 씨가 어제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8년 전에 자신이 소속됐던 모 극단 대표로부터 이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송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활동하고 있는 극단에서 계속 선배들이 계속 빠져나갔다. 왜 그런가 해서 좀 이상한가 싶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단원들이 빠져나가니까 극단 대표와 송원 씨가 이제 그 단원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뮤지컬 동아리 MT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차 안에 송원 씨와 이 극단 대표와 단둘이 있었는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길에서 계속 극단 대표가 송원 씨의 손과 다리를 만지는 등 계속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잠시만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요. 물론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가 이 설명해드릴 게 많다 보니까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도 지금 침착하게 지금 감정을 억누르면서 차분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고요.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송원 씨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고 홍순빈 아나운서의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는 저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콘도에 있는 남녀 사우나를 각자 가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지만 네가 지금 거절하면 그건 본인을 모욕하는 거라면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으냐고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대표는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침대 옆자리를 두드리며 자는 모습을 쳐다만 볼 테니 옆에 누워 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또한 제 귓볼을 손가락으로 굴리듯 만지며 지금 네 태도 귀엽다 하며 동아리생들에겐 사우나에서 잤다고 해야 하니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섭고 수치스러운 순간은 제 얼굴 바로 앞에 본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며 예쁘다는 말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지방극단의 초보 배우였습니다. 저희가 말로는 쉽게 눈물의 기자회견이라고 그저 말로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송원 씨 입장에서는 이 고백, 이 폭로를 하기까지는 정말 8년이 아니라 80년 같은 인고의 세월을 지나쳐야 했을 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표가 이게 어떤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대표가 이 배우 송원 씨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 길로 곧바로 모텔에 가서 일어난 일인데요. 모텔에 가서도 계속된 이제 신체 접촉에 이 송원 씨가 계속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가슴에 상처가 이제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날 밤 결국 이 송원 씨는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네요. 글쎄요. 정말로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을 본인이 직접 찾을 때까지 저 발걸음이 얼마나 후들거렸을 겁니까? 정말 그 심정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린 내용은 어제 송원 씨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서 밝힌 내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한번 이 문제가 되는 부분, 상당히
이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 지금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추행의 개념을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일정하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물리력의 행사를 하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성추행이 되는 건데요. 아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성추행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폭행 협박의 개념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터치하면 그게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모텔에 같이 가서 뭐 귓볼을 만지는 행위라거나 뭐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뭐 그 쇄골을 만지는 행위라던가 그리고 운전하는데 손에 깍지를 끼고 빼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허벅지를 더듬는다거나 이 모든 게 성추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던 것 같고요. 지금 송원 씨가 굉장히 그 당시에 또 어찌 보면 그 극단의 대표가 그 영국 단원에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거부할 수도 없었던 거고 지금까지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미투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송원 씨가요, 당시 본인의 얘기처럼 당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정말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혹시라도 일각에서 장창민 교수님, 아니 왜 지난번 서지현 검사 때처럼 왜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제 와서 폭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이제는 더 이상 사회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8년 만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8년 전에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물고 처벌을 해줄 수 있지만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송원 씨의 폭로를 들으면서 마치 공포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대표가 하는 모습은요. 설득과 회유였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설득과 회유는요.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그 공포 분위기 안에서 자기 내면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끼는 공포감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적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대표가 이 송원 씨한테 이중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예쁘다라는 말이요. 인간들은 언어로서 표현하는 말이 있고요. 행동으로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쁘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 행동은 이쁘다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원 씨는 그 안에서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여성들이 항상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송원 씨도 얘기했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방극단의 초보 배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자기한테 자책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3살이었습니다. 23살인 젊은 여성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는 그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백 팀장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스파이터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각에서 왜 8년 만에 이제 와서 이걸 폭로하느냐라고 하신다거나 왜 그때는 얘기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 팀장님, 송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단원들과 선배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 귀를 의심합니다. 제 눈과 귀를 의심해요.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며 그들은 침묵했답니다. 네, 이제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윤택 씨 주변에 있는 연희 패거리패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똑같은 형태였죠. 사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를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심리적 압력이거든요. 심리적 강함으로 인한 이게 뭐냐면 극단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실은 연극 배우 지망생이거든요. 네. 자,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백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다. 이럴 때 무너지는 마음 어디다 네. 하소연해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데 또 동료나 선배가 네. 야, 이 극단에서 그나마 이 대표가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네가 만약에 그런 걸 폭로를 하게 되면 네. 우리 극단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개념 없는 정말 의식 없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신고를 하고 어떤 그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정말 힘이 작으니까 네. 선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배들은 오히려 이걸 따독거리면서 네. 야, 너 강간당하지 않았고 성추행 정도니까 괜찮아. 네. 참아. 네가 참으면 모든 게 해결돼. 네. 이런 형태는 정말 개념 없는 정말 의식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그 극단 대표는 이걸 단초로해서 계속해서 더욱 큰 성추행을 했고 이 송원 씨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할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그러네요. 하고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행동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송원 씨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큰 결심을 앞두고 요즘 워낙 이런 폭로가 이어지니까 그 당사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은 조금이나마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고 그 지금 모 대표의 SNS에 들어가 봅니다. 네. 그런데 거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를 성추행했던 대표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시국에 조금은 민망하지 않을까? 추행하고 폭행한 어렸던 여자 단원들에게 조금은 미안해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요. 그 대표님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배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작 23살이었던 어린 여자 배우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극단에서 쫓아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고 하셨나요? 지난 8년이 저에게 어떤 겨울이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 하시겠죠. 저의 고백으로 인해 2차, 3차 송원이 피해자가 더 이상은 없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요. 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극단에서 쫓아낸 거야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송원 씨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패턴이에요. 이것도 전형적인 약간의 권력적 성범죄에서 나오는 패턴인 게 일단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자가. 그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조금씩은 알려요. 그럼 조금씩 알리면 침묵의 방관자들이 생깁니다. 네가 참아. 그 방관자들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본인이 못 견디고 나가면 제가 잘못해서 나간 거야로 이 가해자가 소문을 내요. 이거 굉장히 일관된 패턴이에요. 이윤택 씨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뭐 항상 보면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대외적으로 말은 못하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마치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인 것처럼 네. 마치 꽃뱀인 것처럼 네. 이렇게 외부적으로 소문내서 이 사람을 피해자를 더 외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묵적인 약간 카르텔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던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의 이 진단, 분석이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장창민 교수님, 예. 송원 씨가요, 주변의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는 침묵의 방관자라기보다는 추악한 방관자라 보고 싶어요. 강간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라면 그들은 침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원 씨가 집안 사정 핑계를 대면서 결국 극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단이 갖고 있는 나쁜 단면 중에 하나는요. 집단은 이익을 통해서 모입니다. 네. 근데 그 집단에 이익이 있는데요. 네. 보통 집단 움직력은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집단의 유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떠한 집단 구성원도 이 집단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덮고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피해가 자신들한테도 올 수도 있고요. 아하. 집단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 이익이 더 이상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침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요.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어때서 그랬다. 그렇게 꼬리표, 흔히 말하는 주홍글씨를 붙여주는 데 있어서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네. 리더가 한마디만 해주게 되면요. 집단 구성원들은 그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떤 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송원 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송원 씨의 위로에 송원 씨의 용기에 뉴스파이터 팀이 큰 응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조민기 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민기 씨 얘기가 계속해서 조민기 씨 관련해서 지금 본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침묵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폭로 글이 나왔다면서요, 백성동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이제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진술만 나왔었는데 또 익명의 제보자가 한 언론기관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성폭행 미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시기는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됐으니까 대략 2007년에서 200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건이라 처벌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건 좀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20대 이제 초중반으로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1층 커피숍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층에 조민기 씨가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민기 씨가 사진 스튜디오도 운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민기 씨하고 조민기 씨의 아내가 그 커피숍을 자주 찾았었는데 조민기 씨가 어느 날은 웨딩 촬영을 한번 해보자. 커피 그 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가.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웨딩 촬영을 하자는 건 좀 다소 생뚱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이거 좋은 기회니까 같이 한번 해봐. 2층에서 뭐 단골 분께서 그냥 같이 한번 찍자는데 어때? 그래가지고 같이 찍습니다. 이제 웨딩 화보를 찍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 여성하고 조민기 씨하고 스텝 3명쯤 하고 이제 뒤풀이로 고깃집에 가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소주를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조민기 씨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차에 탑승을 했는데 이제 차로 가다가 갑자기 으쓱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걸 뭐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제가 좀 너무 입에 담기가 좀 곤란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이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이제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한 성추행 사실을 넘어서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라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직 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를 폭로하는 분들의 이 폭로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당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시간, 날짜, 장소, 등장인물 그리고 구체적인 이 행동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 팀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건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시에는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일선에서 수사 경험칙을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하고 나서 신고하지 못하는 분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10명이 만약에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무려 6명 정도는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폭행, 신체적인 부분에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상해나 폭행 같은 신고를 하는데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현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피해를 당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오히려 유혹한 게 아니냐. 네가 행동이 느슨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라든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내가 직장을 통해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해나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분명히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기 싫거나 아니면 주변의 손가락질이나 이런 악성 루머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꾹꾹 눌러 참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니까 이걸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또 해소가 되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정말 어떤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뒤늦게 꾹꾹 눌러 참아왔던 트라우마를 지금에 와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장이 지금은 주장이라고 이 여성의 글을 주장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인데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여성이 그때 당시에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 조민기 씨는 유명한 배우였겠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면 그 내용이 이제 진술에 신빙성 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무언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옷이 늘어났다라거나 이제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그 당시에 처벌될 수 있었겠죠. 그건 명백하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건 명백하게 이제 강간 미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여성이 이제 마지막에 고소를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친고죄니까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기간이 도가면 이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자기가 일단 너무 어렵고 이게 어쨌건 2층에서 자기는 1층 커피 아르바이트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2층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부인도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백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문제가 되거나 혹시라도 내가 뭐 처신을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던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다는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지금 조민기 씨가 관련해서 뭐 어떤 뭐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내용 자체의 구체적인 걸 고려할 때는 사실 개연성이 좀 높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런 글까지 나온 마당에 이 조민기 씨 측이 뭐라고 좀 입장을 그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었는데 뭐라고 입장을 내놓을 법도 한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수차례 조민기 씨 측에 연락을 취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민기 씨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발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조민기 씨 측의 소속사 측에서 먼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그 소속사 측의 이제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해당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며 무엇보다 조민기와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조민기 씨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수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조민기 씨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제 소속사 측은 조민기 씨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 계약 해지, 뭐 계약은 당연히 해지하겠죠. 이 분위기에서 계약을 갖고 가면 그 엔터테인먼트가 제정신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계약 해지는 당연한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 말 중에 아마 돌려서 말한 것 같은데 조민기와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했단 말은 소속사 입장에서도 지금 조민기 씨한테 이번 사태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못 들었다 지금 그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조민기 씨가 처음에 결백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민기 씨를 믿고 가다가 그 이후에 지금 추가 폭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네. 거기다가 충북대 졸업생들이 공동 성명까지 내는 상황. 네. 거기다 또 다시 이렇게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민기 씨가 이걸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장 표현을 못하면 소속사와 같이 갈 수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소속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건 조민기 씨에 관련된 혐의는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네. 조민기 씨는 지금 묵묵부답이잖아요. 처음에 네. 부인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속사에서도 같이 끌고 갔다간 우리도 힘들겠구나 아하. 라는 생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백 팀장님. 네. 충북지방경찰청이 조민기 씨에 대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경찰청장도 그 언급을 했죠. 전국 네. 지금 19명의 유명인들 상대로 각 지방청 또 경찰서별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중에 한 건 정도는 이제 구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사항으로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는 네. 학생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민기 씨의 성추행 사실 그러니까 네. 신고죄라든가 공소시효 이전 건은 내버려 두더라도 네. 그 이후의 행위를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조만간 조민기 씨를 소환해서 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피해자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났을 때 네. 조민기 씨가 아마 중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충북지방경찰청에는 생각보다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자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요.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전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으니까 네. 그 전에 발생하면 다 고소기간 문제가 생겨요. 네. 1년은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민기 씨가 문제되고 있는 건 2013년 말 2014년에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술의 구체성이나 사안의 유사성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피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된다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민기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거죠. 장 교수님. 예. 이 조민기 씨 관련 사태가 터진 초반만 해도 조민기 씨는 몇몇 언론의 전화 인터뷰에 육성으로 인터뷰는 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인터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조민기 씨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설마 가족들과 같이 있지는 않겠죠?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무엇보다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라도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수록 가족들하고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족들도 조금 챙기면서 혹시라도 모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챙겨야 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고요. 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책임지는 역할을 공인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더욱더 요구하고 싶고요. 네.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신경 정리를 한 다음에 조만간 소환 조사까지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반전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제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지만요. 배우 최일화 씨. 뭐 얼굴 보면 이름보다는 얼굴로 더 익숙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일화 씨가 과거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사죄하는 그런 입장을 전하면서 먼저 이른바 속된 말로 자진납세했다 이렇게 이 언론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이 주장을 이 사죄의 글을 뒤엎는 반전의 폭로가 나왔다는데 백 팀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25일 날 최일화 씨가 본인이 성추행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진 납세하는 식으로 네. 본인이 자백 비슷한 이제 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26일 날 그러니까 25년 전에 같은 극단에서 활동한 23살, 4살의 대학을 졸업한 연극 배우 지망생인데 같은 극단에 활동을 할 당시에 갑자기 이제 애니깽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는데 네. 그때 최일화 씨가 야 발성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속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발성 연습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술 자리를 만들었는데 술자리에서 술을 먹더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연기가 굉장히 넌 못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준 거죠. 쉽게 말을 하면. 네. 그래서 그 여성을 결국 A라는 여성을 성폭행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여성은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폭로를 한 이유는 네. 몇 해 전에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죄를 하고 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도 네.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네. 정말 연기같이 허위 사실을 얘기하니까 네. 이게 분노를 치밀어서 25년 전에 직접 성폭행 당했던 사실을 폭로를 하는 네. 이 부분이 반전이 일어나 버린 그런 네.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쭉 그 피해 여성의 내용을 CG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 이거 죄가 상당히 무거운 거 아니? 저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본다면 이 죄가 상당히 중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일화 씨가 성추행 사실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자진납세를 하고 이 성폭행에 관련된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1차로 성폭행을 하고 이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후에 또다시 2차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극렬하게 이제 여성이 저항을 했고 그때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본인이 기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당시에 이것도 역시 지금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기간 문제를 떠나서 공소시효까지 다 도과해서 처벌을 못해요. 근데 일단은 강간죄하고 그 뒤에 나오는 상해죄까지 지금 이제 폭행을 통해서 기절했으니까 상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한 죄인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죄가 실제 인정되더라도 지금 법적으로는 네, 처벌이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하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 전제를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 장 교수님. 예. 그러면 시간을 어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어제 상황에서는요 이 최일아 씨가 이른바 자진납세 내가 그 전에 했던 내 추행 성추행을 사죄합니다 이 글을 발표했을까요? 공개했을까요? 아마도 본인이 인지는 한 것 같아요. 본인도 이 일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 인지했는데 네. 문제는 그게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네. 많은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특정한 사건이었다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네. 그 당사자한테 사과를 할 텐데 그런 면이 아니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네. 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자진납세하고 먼저 죄를 용서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분명히 기대 심리라기보다는 덮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커 보입니다. 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거 관련해서 피해자는요 그냥 덮을 수도 없고요. 또한 그 문제를 저렇게 축소시켜서 사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씨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여성 아마 25년이 지난 동안 하루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다 자란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당시에 그 연극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무대를 떠납니다. 네. 그 상처를 갖고 25년간을 살아온 건데 25년이 지난 지금 24살이 된 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엄마의 심정으로 24살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아, 이 어린 딸이 당시 이렇게 어린 딸처럼 어렸던 나 얼마나 당시에 상처가 컸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 어린 딸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어린 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어? 네. 얼마나 무서웠어? 뭐 이런 생각까지 같이 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은요, 이 몸서리치듯 아마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이뤘을 거예요. 실제로 이 여성이요, 최일아 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 극단을 찾아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최일아 씨가 이 여성을 보긴 봤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답니다. 그때 역시 무서워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뭔가 이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최일아 씨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팀장님, 그런데 네. 이 여성 정말 좀 지금 현재 딱한 사정에 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성이 지금 유방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 보통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게 평생 트라우마, 평생 고통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왜 그 당시 정말 그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또 평생을 짐을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현재 24살 먹은 딸이 있지만 유방암 투병 중에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른다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안고 왔더니 심리적인 고통에 좀 해방되고자 싶어서 네. 사과를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네.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음으로 해서 이 여성이 유방암 투병 중인데 예를 들어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정말 최일아 씨가 가서 그 당시 내가 정말 평생 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잘못했다. 무릎 꿇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 이 A라는 여성은 조금이나마 응어리가 풀리고 그다음에 마음의 병이 좀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일아 씨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했거든요.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세종대 지도교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만 내려놓을 게 아니고 이 가해를 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사과를 함으로 해서 한 피해자를 구원해주는 이런 본인의 잘못을 정말 나타내주고 네.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유방암 투병 중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그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최일아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마디라도 받고 싶다는 게
이분의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자신은 과거의 성추행을 사죄하는 글을 올렸지만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럼 최일아 씨 입장은 뭡니까? 이 최일아 씨는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 폭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반성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이제 입장을 내놨지만 그 후에 이제 나타났던 뭐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장 교수님. 예. 저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아마 최일아 씨가 이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못 내놓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용기를 갖고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피해자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의 용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잘못은 잘못이고요. 최일아 씨 꼭 잘못을 인정하시고 조금 고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많은 피해자들한테 조금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일아 씨는 현직 배우입니다. 배우로도 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모 지상파의 새 수목 미니 시리즈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제작진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최일아 씨가 맡기로 된 배역을 교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혹여나 촬영 현장에서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도 제작진은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아 씨의 추가 심경 글이 나올지 뉴스파이터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